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용희정 간호사입니다. 혈관이 알고 싶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뇨병 질환편 대망의 1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앞으로 당뇨병 질환편에서 다룰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당뇨병 관리는 왜 중요할까와 당뇨병은 어떻게 생길까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 중 남성 14.6%, 여성 10.3%가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10%를 넘긴 연령대가 남자는 40대, 여자는 50대로 나타나 일찍부터 당뇨병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아직 젊은데 라는 오해와 대부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약 복용 없이 식사나 운동 관리에 종종 치중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아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약 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적절하게 당뇨병 관리를 하지 않거나 치료 시기를 미룬다면 높은 혈당으로 인해 그림과 같이 많은 합병증이 빨리 찾아오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꼭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어떻게 생길까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자물쇠의 열쇠처럼 혈당이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도움으로 들어온 혈당은 우리 몸에서 활동에 필요한 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당뇨병이 생깁니다. 당뇨병은 고혈당으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이것이 장기간 경과되면 만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위험 요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회색 동그라미의 유전적인 요인과 노란색 동그라미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집안에 당뇨병에 대한 내력이 있으면 그 가족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스트레스, 과음과 흡연, 운동 부족, 비만과 과식, 다른 질환 및 고혈압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하여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성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서처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한다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되는데요. 우선 제1형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지만 30대 미만의 젊은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므로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당뇨병 대부분의 환자로 약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하나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과반수 이상의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을 갖고 있습니다. 과식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 인슐린의 혈당 조절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에 비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며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의해 체중 감량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신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처음 발견되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 조절 이상을 말합니다. 분만과 함께 흔히 증상이 없어지며 보통 임신 24주에서 28주에는 간단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통해 진단받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80에서 90%가 식사요법과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엄격한 생활습관 관리로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을 통해 혈당을 올리는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들어볼게요. 관절이 안 좋아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관절염 주사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제제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스테로이드 약은 2차성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을 먹거나 투여할 때 고혈당은 흔한 합병증이며 기존에 당뇨병이 없었던 사람의 20에서 50%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당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 약물을 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약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투약하면서 혈당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혈당에 영향을 안 주는 약물로 대체에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주치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 이외에도 베타 차단제나 니코틴산, 면역 억제제 등도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앞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한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함께 맞춰볼까요? 다음 중 당뇨병의 위험 요인으로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금연, 2번 스트레스, 3번 규칙적인 운동, 4번 절주.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위험 요인으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로 당뇨병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1번과 3번, 4번은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아닌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과 위험 요인,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병 발 건강을 확인합시다.